모든 사람들이 마법을 지닌 마법의 세계에서 이 소녀는 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통해 마법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 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법의 세계에서 마법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며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 위해 마법의 힘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마법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것이며 그 숙련도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숲 깊은 곳에는 세상의 규칙에 반대하는 한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한 팔로 집을 들어올릴 수 있는 마쉬입니다. 그에게는 그냥 평범한 아이로 아버지 레그로와 함께 살고 간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숲 한가운데에 살지만 마쉬와 달리 레그로는 실제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레그로는 자신이 문제아였던 시절을 떠올리지만 그 시절은 이제 끝났고 마쉬가 어디를 가든 문제와 혼란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트레스 수준은 꽤 낮습니다. 마쉬가 집에 들어갈 때 문을 당기거나 밀어야 할지 몰라서 문을 찢었습니다. 레그로는 즉시 화를 내며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마쉬는 항상 강아지 같은 사과하는 얼굴로 친절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레그로는 그에게 문을 고치라고 했지만 마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상식이 부족해서 문을 잘못된 방식으로 다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언하려고 할 때 문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마쉬는 그것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레그로는 이미 마쉬의 상식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레그로는 마법차를 따르면서 마쉬가 아침 훈련을 완료했는지 묻습니다. 마쉬는 확인하지만 왜 자신의 몸만 훈련하고 마법을 훈련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레그로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생각이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아 다른 시간에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레그로는 몇 분 동안 외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마쉬에게 집을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마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레그로는 마지막으로 마쉬에게 도시로 가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좋은 아들처럼 마쉬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마쉬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는 강렬한 훈련으로 매우 배가 고팠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의 독점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브를 입고 얼굴을 가리고 도시로 급히 갑니다.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이 마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거리 일도 마법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빵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해 크림 퍼프 7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지불할 때 그는 흥분하여 모든 동전을 부숴버렸습니다. 제빵사는 충격을 받았고 뒤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마쉬는 동전을 다시 굽으려 고쳤습니다. 그 일이 제빵사를 더 트라우마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의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 마쉬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그의 얼굴에 마크가 없다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마법 경찰 검사인 브래드가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학생이 마법 아카데미의 신성한 비전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 타이틀은 그 학교의 최고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그 타이틀로 학생은 귀족이 되고 많은 돈을 보상받습니다. 그 돈은 브래드를 질투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옆에는 마쉬처럼 얼굴에 마크가 없는 사슬에 묶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배고파서 훔쳤다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브래드는 일 때문에 더 화가 나서 그를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마크 없는 아이에 대한 전화를 받습니다. 그 아이는 마쉬로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 에디션 퍼프를 얻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경찰관과 부딪히고 사과합니다. 경찰관은 술에 취해 좌절감을 풀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퍼프 크림이 그의 옷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쉬는 다시 한번 사과하고 퍼프를 하나 제공했지만 이는 경찰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관은 퍼프를 땅에 던지고 마쉬에게 화를 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마쉬는 경찰관의 옷깃을 잡고 옷을 찢으며 세탁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쉬가 자신에게 한 일 때문에 더 화가 났고 그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브래드가 나타나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마쉬를 보고 찾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마크 없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마쉬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크림 퍼프를 먹고 있었고 이는 브래드에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레그로가 마쉬를 향해 달려와 그를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브래드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추적 주문을 걸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집에서 레그로는 마쉬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마쉬는 강아지 같은 사과하는 얼굴로 사과하고 레그로는 꾸짖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벌로 아침 훈련을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마쉬는 미안하고 슬펐지만 여전히 갔고 나머지 크림 퍼프는 아버지를 위해 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쉬가 사춘기 시절에 반항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쉽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퍼프를 집어들고 그들이 마쉬를 모두에게서 숨기기 위해 숲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그를 추적할 것입니다. 마쉬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법 경찰이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더 보호해야 합니다. 갑자기 그들의 현관문이 부서지고 브래드가 들어와 레그로에게 그의 아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묻습니다. 숲속에서 마쉬는 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벨팔을 돌리고 미친 듯이 벤치프레스를 하는 등 모든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보면 아무도 시도하면 짓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는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크림 퍼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당기거나 밀어야 할지 몰라 문을 부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브래드는 레그로에게 그의 아들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이를 들은 마쉬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쉬의 마음은 상황을 깨달으며 무너졌습니다. 브래드는 고대부터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죽였고 그 전통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그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래드는 레그로에게 마쉬의 위치를 드러내면 그를 살려주겠다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법사로서 너무 약하고 모두에게 거부당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교사들, 그의 가족, 그의 상사, 모두가 그를 거부했습니다. 죽음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아기가 마크가 없다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래드는 그의 병사들에게 마쉬를 찾으라고 명령했고 레그로는 절망적으로 마쉬에게 도망가라고 외쳤습니다. 격분한 브래드는 주문으로 노인의 생명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마쉬가 문을 부수며 들어와 한 경비원을 주먹으로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이 다시 싸움을 걸자 그는 오늘 두 번째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연속적인 따귀를 때린 후 더 강한 따귀로 그를 끝냈습니다. 마쉬는 마법이 없었지만 브래드를 주먹으로 지옥에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레그로의 마음은 마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팠습니다. 그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쉬는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레그로는 마쉬의 용기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브래드는 한때 용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쉬는 손을 휘두르며 쉽게 그것을 튕겨냈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마쉬는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더 강력한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숲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쉬는 그 주문을 다시 한번 때려 날려버렸습니다. 브래드는 화가 나서 마쉬에게 주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는 주문을 공처럼 드리블하고 그것을 제주 넘기며
심지어 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쉬는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팡이를 잡고 브래드는 마쉬가 주문을 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며 마법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마쉬는 지팡이를 전력으로 브래드에게 던졌습니다. 브래드는 마법 장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팡이를 막을 수 없었고 얼굴이 베었습니다. 마쉬는 브래드에게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브래드는 패배했지만 그들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마쉬는 비범함으로 마법 학교에 입학하면 신의 선택을 받은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래드는 마쉬가 선택되면 그 타이틀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쉬는 마법사로 도시에서 인정받고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레그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쉬는 개처럼 쫓기며 살고 싶지 않아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잡아 사회를 뒤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는 마법 아카데미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법 학교에서 던져진 모든 도전을 자신의 주먹으로 부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통과율이 3% 이하인 악명 높은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루치라는 남자는 운동장에서 모여있는 지원자들을 바라보며 몇몇 얼굴들을 알아본다. 그가 갑자기 큰 소리를 듣고 마쉬가 종이처럼 가벼운 무게를 드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왜냐하면 그곳은 운동을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루치는 자신을 진정시키고 다시 운동장을 보다가 마쉬가 무게를 견디는 운동을 하면서 피트니스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또한 마쉬를 감시하려고 하는 브래드와 번덴이 뒤에 있는 것을 알아챈다. 루치는 스타일리시하게 나타나서 시험을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학생들은 그를 매우 재능 있는 마법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란다. 루치는 기뻐하지만 마쉬는 그의 불필요하게 화려한 등장에 대해 논평을 한다. 이것은 루치가 그를 떨어뜨리고 쉽게 만든다. 루치는 첫 번째 시험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모두 자리에 앉도록 명령한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장소를 준비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마쉬는 감동받지 않고 이미 준비된 방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루치가 그를 더욱 싫어하게 만든다. 시험이 시작되면 지원자들은 종이를 확인하지만 문제들이 페이지에서 움직여 읽기 어렵다. 루치가 마법으로 종이를 부려서 마법을 풀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브래드와 버나드는 마쉬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쉬는 펜을 부수며 단어들을 멈추라고 명령하여 단어들이 정렬된다. 그는 시험을 일찍 마치고 루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된 것을 보고 놀란다. 마쉬는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시험의 다른 부분도 통과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루치는 그를 제거할 방법을 생각한다. 루치는 땅에서 미로를 만들어 지원자들에게 30분 안에 목표에 도달하라고 한다. 레몬이라는 소녀가 마쉬에게 다가와 함께 가자고 한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계속 함정에 빠진다. 마쉬는 그녀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등 뒤에서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수갑으로 묶고 그를 목표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쉬는 쉽게 풀리고 자신의 이유 때문에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하며 질주한다. 그가 떠난 후 생명체가 레몬에게 접근하여 수수께끼를 묻지만 그녀가 대답하지 못하자 공격한다. 마쉬는 그 생명체를 한 방에 때려 눕히고 레몬은 그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 궁금해한다. 마쉬는 그들이 비슷한 이유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미로를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지만 마쉬는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 루치는 마쉬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땅이 갑자기 흔들리고 큰 소리가 들린다. 벽이 부서지면서 마쉬가 그들과 합류하고 그는 단순히 미로를 파괴하여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성공한 지원자들은 그를 속임수라고 비난하며 집으로 가라고 한다. 하지만 레몬은 그것이 마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루치가 자신을 마쉬를 방해하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고백한다. 루치는 이를 인정하며 마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의 마법 능력을 발휘한다. 그는 마쉬와 레몬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며 그의 결정을 도전할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마쉬는 그의 주먹으로 루치의 완을 부수며 그가 너무 멀리 갔다고 교수에게 말한다. 그 순간 교장인 발버그가 도착하여 최종 인터뷰가 곧 시작될 것이며 자신이 이제 시험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린다.
마시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로 선택되어 학교 관계자들로 둘러싸인 방으로 데려가진다. 몇 가지 질문을 받고 관계자들은 그의 답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장은 그를 흥미롭게 여기며 왜 시간이 부족한데도 미로에서 소녀를 구했는지 묻는다. 마쉬는 그녀를 구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다. 발버그는 마쉬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유형임을 깨닫는다. 그는 마쉬가 그런 생명체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행동할 것인지 궁금해하며 큰 생명체를 소환하여 인형을 위협한다. 그 인형은 마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담고 있으며 그 사람은 분명히 번덴이다. 마쉬는 그것을 막으려고 주먹을 사용하지만 소용이 없고 손이 피투성이가 된다. 학교 관계자들은 그가 손으로 칼날을 막는 것을 보고 놀란다. 마쉬는 생명체가 결국 사라질 것임을 알고 그것을 버틸 작정이다. 발버그는 마쉬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규제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생명체를 불러들이며 마쉬가 단지 시험을 받고 있었음을 알린다. 그는 마쉬를 동부 마법 아카데미에 환영한다. 나중에 우리는 그들이 교실에서 자물쇠 여는 마법을 배우는 장면을 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겨지지만 교사가 시범을 보이자 마쉬는 손으로 자물쇠를 부수며 교사가 화를 낸다. 왜냐하면 그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쉬는 자신이 마법에 능숙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옆에 있던 소년 피는 그를 문제아로 여기기 시작한다. 수업이 끝난 후 피는 기숙사를 찾아가 마쉬가 자신의 룸메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방을 찾지만 문이 없어지고 마쉬가 문을 들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들이 방을 공유할 것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고 피는 마쉬가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쉬가 갑자기 그의 근육을 소개하자 그를 이상하게 여긴다. 마쉬는 다음 수업에서 빗자루를 빌릴 수 있냐고 핀에게 묻는다. 왜냐하면 그는 거대한 식물 뿌리를 빗자루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선생님은 빗자루를 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을 시킨다. 마쉬는 빗자루를 타려고 노력하지만 빗자루가 반응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한 학생은 그가 수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쉬는 발을 구르자 빗자루가 그의 손으로 날아온다. 그 학생은 그가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속임수라고 비난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빗자루를 타고 얼마나 빠르게 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타임 트라이얼을 발표한다. 그 학생은 마쉬에게 졸업할 때까지 승자가 패자를 복종시켜야 하는 경주를 제안한다. 마쉬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경주를 준비한다. 강사는 마쉬가 빗자루를 탈 수 있을지 의심하지만 경주는 시작된다. 마쉬는 즉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우며 승리한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데 마쉬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는 마쉬가 빗자루를 앞으로 던지고 그 위로 점프하여 중간에 타는 것을 보았다. 그 학생은 마쉬가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하고 마쉬는 그를 동정하여 내기를 포기한다. 그 학생은 계속해서 떠들지만 카발이라는 학생이 등장하며 그의 입을 봉한다. 카발은 친구를 대신해 사과하지만 모두가 그가 문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쉬가 목표가 된 것에 대해 걱정한다. 카발은 마쉬에게 자신을 소개하지만 마쉬는 그의 이름을 양배추로 잘못 알아들어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다. 카발은 주문을 준비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중임을 상기시키며 중단시킨다. 카발은 수업 후에 자신을 만나라고 말하고 장면을 떠난다. 그들이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는 카발이 마법 부서의 고위직의 아들이라고 밝힌다. 마쉬가 카발과 문제를 일으키면 퇴학당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피는 카발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마쉬는 혼자서 크림 퍼프를 만들며 즐거워한다. 카발은 운동장에서 마쉬를 기다리며 그가 오지 않아서 화가 난다. 다음 날 마쉬는 다음 수업을 위해 책을 꺼내지만 책 상태가 엉망이다. 카발은 그에게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묻고 마쉬는 크림 퍼프를 만들느라 바빴다고 사과한다. 카발은 그가 신의 비전자가 되고 싶은지 물으며 부교장의 연결을 사용해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 마쉬는 즉시 이에 동의하고 카발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하수인이 된다. 마쉬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지만 그 주제에 대한 책이 엉망임을 깨닫는다. 피는 마지못해 자신의 책을 공유하기로 동의하고 마쉬는 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마쉬는 카발에게 물을 가져다 주지만 카발은 물을 바닥에 부으며 청소하라고 명령한다.
마쉬가 바닥을 청소하는 동안 카발이 마쉬의 책을 망치라고 핀에게 명령한 것이 밝혀지지만 그는 지루해져서 핀에게 마쉬의 옷을 태우라고 한다. 핀은 이를 거부하자 카발은 마법을 사용하여 핀을 무릎 꿇게 하고 때린다. 얼마 후 마쉬가 현장에 도착하여 카발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카발은 핀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주장하며 핀은 카발의 명령으로 마쉬의 책을 망쳤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린다. 카발은 마쉬에게 부교장과 함께 저녁을 먹고 싶으냐고 묻지만 마쉬는 그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즉시 기절시킨다. 핀은 마쉬가 퇴학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곤경에 처했음을 깨닫게 한다. 부교장 파르만이 갑자기 나타나 카발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힌다. 파르만은 사건 전체를 목격했지만 이를 카발에 대한 폭력적 공격으로 간주하여 학교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그들의 지위가 카발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을 바보라고 부른다. 마쉬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빠진다. 마쉬는 파르만이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생겼으니 그를 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파르만은 그를 퇴학시키겠다고 위협하며 주문을 시도하지만 마쉬는 그의 얼굴에 흙을 뿌린다. 마쉬는 땅에 구멍을 파서 파르만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덮기 시작한다. 파르만은 마쉬가 이를 무사히 넘길 수 없다고 경고하지만 마쉬는 그를 산채로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그 후 그는 교장에게 소환되고 마법부서에서 퇴학 통보를 받았다고 알린다. 우리는 마법부서가 이 땅의 최고 법적 권위임을 알게 되고 아카데미가 배출한 신의 비전자가 그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교장은 카발의 지위를 상기시키지만 마쉬는 선한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보를 불태운다. 발버그는 현재 세계의 상태에 대해 불평하며 엘리트들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그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쉬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쉬가 신의 비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마쉬는 그가 그렇게 될 계획을 말하자 교장은 그 방법을 설명한다. 하지만 마쉬는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서 교장은 간단히 높은 점수를 받고 가능한 많은 동전을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마쉬에게 부서와 부교장을 처리하겠다고 안심시키고 마쉬는 떠난다. 다음 날 드웰 팀의 주장 톰이 그를 대표로 뽑아 경기에 참여하자고 한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해리포터의 퀴디치와 비슷하다. 마쉬는 빗자루를 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톰은 그를 믿지 않고 팀에 끌어들인다. 경기 중 적팀이 공을 잡아가고 마쉬는 여전히 땅에 있다. 그는 빗자루를 탈 수 없다고 반복한다. 관중들은 그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물건을 던지며 응원한다.